김용민의 정치 쇼 금요일 2부는 여의도 UFC로 함께합니다. 각 당 대표 입들을 모시고 뜨거운 토크 배틀을 열어보는 시간. 자,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예, 우리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중 의원입니다. 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수입니다. 저 네. 개근상 안 주시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방송 보면 한 10년 방송하시면 무슨 뭐 그 입을 이렇게 딱 석고로 떠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저 의원님도 예,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0년 네. 나오셔야 됩니다. 10년. 예.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수아입니다. 이제는 그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의 목까지. 평화와 정의의 예, 평화와 담당하시겠는데. 정의의 의원 모임. 예, 평정당. 예? 평정 모임. 평화와 정의 모임 이렇게 그러니까 평정 얘기했죠. 모임으로 줄여서. 누가 누구를 평정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시 1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자, 법원의 생중계를 놓고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인 거죠? 그러죠. 예. 이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 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논란이 아주 많은 가운데서 네네. 자유한국당이 이 중계 반대하시는 그 이유가 예.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 설명하기 전에 예. 지난 그 MB 관련해서 여기 와서 말을 맺히셨구만. 예,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직접 전화라든지 예.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시는데 전직 대통령에 예, 대한 그 예. 평가 때문에 우리 굉장히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예. 전반적인 그런 의견이 있다는 차원으로 예. 시청자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예. 또 자기 내 개인 의견은 달라도 예. 또 당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양해해 주시라는 또 당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저희들이 그 법원의 생중계에 대해서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이건 안 된다,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예. 우선 이번에 그 법원 생중계 이것은 작년 7월달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서 예. 이렇게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은 생중계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이 범위,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지 또 최순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그 당시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을 피해가 더 크다 해가지고 생중계 결정을 안 했거든요. 예.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는 대법원의 어떤 선고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1심에서 이렇게 선고를 중개하는 것은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 1심에서 이렇게 중개를 해버리면 항소심 2심에서도 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 또 이것이 국민 여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단죄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심 재판장이 예.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재판의 공정성에 예. 위배가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은 이번 생중계가 어떤 망신주기 뭐 이런 차원의 더 인권 침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여지가 있다. 예. 이미 쫓겨나고 건자에서 물러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시장바닥의 구경거리도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이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이고요. 예. 그 세계 각국을 한번 돌아보니까 영미법 국가에서는 이런 생중계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체 허용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대륙법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런 대륙법 계통에서는 거의 허용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이것을 예. 해야 되겠느냐 이런 예.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은 이러한데 여기에 생각이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우선 이제 예, 박주민 헌법에 박주민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판결하고 이제 심리 과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개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중계라는 것을 법원이 작년에 네.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계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신다면은 사실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하셨어야 됐었어요. 근데 사실 작년부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거라서 제도 차원에서 과연 반대하시는 건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어서 반대하시는 건지 약간 애매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 재판을 생중계할 이익으로 따진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크겠죠. 국민분들의 관심도 많고 예. 알고 싶으신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판부가 결정한 것이고 네. 제도는 있어 온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박주민 의원께서 선고 예측 비교적 정확하게 네. 적중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네. 뭐뭐 적중하셨어요? 저는 뭐 이재용 관련된 부분 이재용 부회장 네. 예. 관련된 네. 예측하셨고 예. 예. 1심에서 이 정도 나왔는데 2심에서는 아마 석방 쪽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집행유예가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죠. 예. 네. 자 이번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형량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25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년 30년형으로 구형은 30년 했는데요. 예, 검찰이 25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최순실 씨는 1심 선고 어땠죠? 25년 25에 25에 20. 아, 한 그래서 5년씩 30에 30에 5년씩 줄여서 네. 네, 5년씩 줄여서 예. 알겠습니다. 25년형도 중형이죠. 예, 예. 중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뭐 그렇게 뭐 더 길게 할 거 없이 아니, 근데 넘어갈까요? 저는- 제가 하나만 제가- 좀 보강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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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작년부터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 이거는 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박성중 의원님.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할 여지가 없었고 또 공공의 이익을 굉장히 좁게 해석하면은 생중계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제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안 했고요. 예, 예. 방금 우리 박주민 의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헌법 109조에 보면은 전 재판을 중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재판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 예, 예. 그 공개는 중개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냥 방청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방청하고 또 다른 뭐 보도 수단을 통해서 내고 또 예. 여러 가지 유인물을 통해서 예, 예, 예. 하는 게 공개되어 있는데 선고만 중개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고만 중개하는 게 과연 재판의 공정성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예.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저는 그런 그-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근데 뭐 어차피- 법원의 어떤 결정에 네.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충분히 문제의 여지는 있다. 예, 이런 예. 말씀 근데 드리고 이제 싶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어차피 판결의 내용은 다 공개되거든요. 네. 그 판결은 공개되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중계의 의미를 윤수아 의원님. 예. 예. 정확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이에요. 그것도 1,700만 명의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탄핵됐다는 거죠. 예. 그럼 공익적 가치라는 부분은 이 1,700만의 국민들이 흔히 말하는 최소한 공소의 사실 부분의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나 조각조각은 많이 들었지만 2시간여에 걸쳐서 혐의에 따른 공소 사실을 이야기를 할 텐데 예, 예.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범죄 사실을 다시 알 필요가 있다. 알 권리가 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법 외적인 측면들, 사회적 측면이 저는 더 강하다. 그 사회적 공익의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그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예. 이제 뭐 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달리 이렇게 전달 방식이 또 있을 텐데 뭐 모르죠. 최순실 씨 오다 받고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봅시다. 예. 저는요. 네. 제가 좀 예. 정리를 좀 할게요. 예. 저는 좀 현실 정치에서 잠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탄핵이 되기까지는 정치의 영역에 있었고요. 지금 이제 법의 영역에 가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의 영역에서 법원의 잣대로 모든 게 결정되는 걸 그냥 우리는 존중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치권에서 계속 검찰 보고 검찰 개혁하라, 법원 보고 사법 개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검찰의 중립성, 뭐 독립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개혁을 하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정치권의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거부터 저는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뭐 아까 대법원 규칙
의해서 지금 그 생중계 뭐 이게 돼서 법원이 그 규칙에 따라서 중계하기로 했으면 그냥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예. 옳다. 이런 박성중 논란은 좀 안 했으면 박성중 좋겠어요. 예, 의원님.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국당이 코너로 몰립니다 지금. 또 1대 3으로 그냥 몰려가니까 항상 불쌍합니다. 그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여러 가지는 한 20여 가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대부분이 다 뭐 완전히 범죄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의 다 공개되면은 예. 앞으로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낮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 이것이 어제 계속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라 이런 입장이고 당연하죠. 정부는 경호처가 계속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박주민 의원님께 한번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예, 지금 뭐 자유한국당 뭐 대표적으로 김진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게 불법이다라는 차원으로 주장을 하셨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10년 하고 그 다음에 한 차례 5년 연장해서 1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미 법에서 정한 시한이 끝났다. 따라서 네.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법을 보니까 대통령경호법 4조 1항 6호에 그밖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해서는 예. 따로 경호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경호처가. 예. 그러면 그 법에 따랐을 때는 이게 위법하거나 불법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경호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맞다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법제처에 이제 유권 해석을 의뢰해 놨으니까요. 예, 그거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진수입니다. 네. 근데 이거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DJ보다 먼저 대통령 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네. 그 영부인이신 손명순 여사는 지금 경호를 어디서 하고 있나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 그러면 그냥 법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저는 경호처의 경호와 경찰들이 하는 경호가 그러면 내용이나 퀄리티가 뭐 엄청 다른 것도 아니라면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해드리는 게 이호 여사에게 가는 부담도 덜어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굳이 어제는 또 문 대통령까지 나서셔가지고 그냥 경호처가 하는 걸 계속 알아봐라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좀 이게 좀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만드나 이런 그 의아함이 생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도 저는 진수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원론적인 문제 제기 부분에 뭐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의당 윤수아 의원님. 네. 제 목소리 다 아실 겁니다.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네, 못 좀 알아보는데.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피곤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계속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922년생으로서 97이십니다. 연세가요. 그리고 일체어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경호처와 경찰의 경호는 틀립니다. 경호처는 한솥밥 식구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쭉 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 있어서 부분을 하는 것은 좀 야박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먼저 볼 수 있고요. 심리적 이런 측면이라든가 또 하나는 그걸 위해서 이미 5년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좀 계류 중입니다. 그 법안을 그 처리를 좀 하고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 법안 길목을 김진태 의원이 맡고 있다가 아니 느닷없이 한참 지난 4월 2일이죠. 그저께 네. 이때 이 문제를 이렇게 뜬금없이 제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예, 박성중 예, 의원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참 말도 되지 않은 어거지 주장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제 말씀이 네, 뭐 두 분 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변호사인데도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말씀드린 제가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나서 예. 예. 우선 이 경호법 관련이 전부 이호 여사를 위한 것이다. 참 위인설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이 경호법에는 7년
경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2010년쯤 돼가지고 이호 여사의 문제가 있으니까 박지원 의원이 10년으로 연장, 7년을 10년으로 3년 연장했습니다. 예. 2013년이 하니까 또 다시 추가 5년 해가지고 15년으로 또 연장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거의 끝나니까 또 뭐 개정안을 냈는데요. 예. 정말 이 경호법은 순전히 이호 여사를 위한 개별 어떤 미인설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그럼 YS 손명순 여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초에 7년만 받고 2005년으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 경찰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5년 됐으면 15년이 끝났으면 경찰 경호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받느냐? 자기만 특별하냐? 네. 우리 진보만 특별하냐? 나는 그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예. 대통령이 갑자기 나섰습니다. 갑자기 나서서 법의 어떤 해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 4조 1항의 3호를 보면은 예. 3호에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로 딱 규정돼 있고 6호를 보면 기타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대통령과 그 배우자와 나머지 기타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부인을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고 경강부회다. 예. 저희들은 대통령이 이렇게 법제처의 어떤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 있다. 예. 법을 어기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근한 남용이고 또 앞으로 만약에 추가 비용에 경찰의 경호보다는 경호처의 경호가 훨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예. 앞으로 국고 환수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궁금한 게 자, 한 가지만 더 잠깐만.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양 놓은 김에.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법을 어겼다고 지금 구치소에 구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너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보수 우익 쪽에서 일부 이제 그 뭐 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을 꼭 뭐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유,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아니 뭐 하고 싶은 대로 예. 내두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네, 내버려 두세요. 예. 누구 얘기하는 말입니까? 우리 보수청의 일부 뭐 여러 저변체에서 노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는 뭐 누구의 그거요. 예. 일단 뭐 법 해석 관련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행법 현행 경호법 4조 1항 6호는 기타 이제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재량을 열어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둘러싸는 상황도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조항은 그런 재량을 부여해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예. 결정에 의해서 경호하는 것은 불법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계속 이 법이 개정되어 온 과정을 지목하면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법이 바뀔 때 합의 안 해 주셨나요? 합의했으니까 바뀌었죠. 아니 근데 제가 박지원 궁금한 의원이 게요. 직접 나서 네, 저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한쪽의 정당의 목소리만 반영된 법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럼 국회에서 통과된 법도 다 모든 법이 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돼요. 예. 예, 저 바른미래당의 네. 진수입니다. 저 예. 당 이름을 얘기해야지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 그 예. 당 만들어지고 잘 안 알려져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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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궁금한 게요. 이 법이 만약에 완전히 개정이 되면 손명순 여사의 경호는 다시 경호처가 맡게 되나요? 저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법으로 궁금해졌고요. 끝났어요. 저는 이 문제만큼은 문 대통령까지 나서실 일은 아니었다 생각을 하고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며칠 전에 4.3 그 추도식에 가셔가지고 대통령 직접 가셔서 낡은 이념의 틀을 이제 벗어버리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저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대통령이 그 말씀이나 지금 이런 일에 나서시는 거에 진정성이 전달이 되려면 3월 28일인가요? 천안함 뭐 연평해전 그때 돌아간 우리 장병들 그 추도하기 위해서 서해의 날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도 가시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철이 불가피하게 그때 평창에 오게 되는 상황이었으면 사전에 그 천안함 유족들한테 뭐 예. 정무수석이라도 보내서 할 수 없이 2차 저차 이렇게 됐으니 좀 그 양해를 부탁한다 이렇게 예. 좀 사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 예. 이런 노력도 같이 하시면 보수 진보를 망라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들이 진정성 있게 다가올 텐데 그런 건 안 하시고 제주도에 가서 낡은 이념의 틀을 벗자 그리고 이호 여사의 경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서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말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전부의 대통령이신가 아니면 일부 진영의 대통령이신가를 보수 진영에서는 계속 오해할 수 있고 끊임없이 의심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예. 제가 대통령께 예.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아니 그런 뭐 이야기를 하고 다른 있습니다. 분들에 대한 경호가 박주민 대통령 의원님. 경호처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호처장이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주장이나 과정이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상태인데 어떤 분에게는 안 해주시고 다른 분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왜 계속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잠깐 비교 대상이 좀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예, 사실관계도 다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예. 자꾸 이런 자, 상황이 잠깐. 되니까 내각이나 여당은 안 보여요 국민 눈에 완전히 모든 지시하는 거를 거죠, 대통령이. 모든 거를 청와대가 남북회담 관련한 거라든지 미북회담이라든지 개헌 심지어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개헌까지도 온통 대통령과 청와대가 다 주도하는 아니 개헌 정부 여당이 실종된 것 관련돼서는 같은 개헌 느낌이 관련돼서는 국민들한테 국회 이제 헌정특위나 그 개헌특위가 문제는 다음에 만들어져 이야기하기로 있었지만 하고요. 개헌을 못 만든 것이고요. 대통령은 헌법에 분명히 부여되어 있는 개헌안 발의 권한이 있어요. 예. 근데 약속한 시한은 다가오는데 국회에서 합의를 못 이루니까 자, 대통령이 이거는 경호 문제가 경호 문제니까 개헌을 경호 문제는 발의하는 다음에 거죠. 하기로 하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대통령 경호법 이 관련해서 조항을 보면은 경호 대상에 1, 2, 3, 4, 5, 6이 있습니다. 예. 그게 3회 대통령과 그 배우자로 딱 못이 박혀 있고. 아니, 저도 그 6에 조문 10번 이상 읽어봤습니다.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예. 법 해석을 변호사님이 그렇게까지 6호는 재량을 부여하는 권한이에요.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자, 지금 말이죠. 아니 뜨거워지고 필요하다고 있는데 판단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 재량을 부여하는 대통령과 그 거예요. 배우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아니 그 밖에 자, 그 밖에가 막 판에 뜨거워지고 있는데 잠깐만요. 자, 그 밖에가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그 밖에 됐습니다. 손명수 자, 여사가 11시 그런 처지에 지나서. 놓여 있으면 그럴 수도 또 자, 있는 윤석열 거고요. 의원님. 대통령과 윤석열 그 배우자는 자. 아닙니다. 11시 넘어서 저희가 3부에서 다시 예.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용민의 정치 이슈 함께 해주실 거죠? 이따 봬요. 김용민의 정치 이슈 3부로 넘어왔습니다. 금요일은 여의도 UFC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대표 입들 모여서 또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황혜연님, 진수희 의원님 지난주 토요일 성수동 이마트 버스 정류장에 계신 거 봤어요. 저 라고 하셨습니다. 버스 자주 타고 다니거든요. 아유, 체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권자분들의 눈이 CCTV입니다. 예. 1494번님, 박주민 의원님, 네. 응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예, 김여진님, 박성중 의원님 블로그에 정치쇼 나온 분들과 찍은 사진 올리신 거 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725번 쓰시는 분, 윤소아 의원님, 오늘은 목소리가 너무 얌전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얌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착잡하죠. 교섭단체 되고 아니, 나서 아니요. 아주 오늘 무게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날씨도 그러고요. 이제 철이 든 거죠. 철이 들어요. 어제 밤에 밤잘 올라왔는데 서울은 정말 추워요. 추워요. 네. 네, 그것도 있고 네. 4.3에 이어서 또 오늘 이런 일도 있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왜 이렇게 되어 왔는가 정말 이게 참 나라다운 나라 이거 어떻게 만들어가야 오늘이라면 이제 이런 박근혜 전 착잡함이. 대통령 이심 선고.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죠. 뭐. 네,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호 여사 경호 문제는 뭐 넘어가는 걸로 하죠. 예, 예, 지금 네. 중요한 예, 또 예, 이슈가 예, 있습니다. 예. 바로 이번 지방선거 국면인데, 자, 얼추 이제 판이 짜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분 카드를 놓고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사이에 격렬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박성중 의원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
격렬한 의견 충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상당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자유한국당도 그런 경론이 있긴 있군요. 네,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경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 홍준표 대표하고 김성태 원내대표 두 분 사이에 어떤 견해차가 있었던 겁니까? 뭐 후보에 대한 여러 아, 가지 서울시장 후보. 마지막까지 어떤 후보가 가장 경쟁력이 있느냐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죽 잠바 입은 분한테 못 해볼 건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예, 아니, 잠바 입고 또 폼 잡고 나오는 모습부터 무섭던데요. 홍 대표도 상당히 뭐 강한 것 같지만은 또 사실 알고 보면 또 약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홍준표 대표가 요즘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시죠. 예, 예, 예. 자, 이 보수 제1당인 자유한국당은 네네. 김문수 전 지사로 이제 후보가 정해졌고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뭐를요? 김문수 지사 네. 출마 상황에 대해서. 예. 근데 김문수 전 지사는 사실은 정치 인생의 거의 전부를 그 경기도에서 부천에 네, 부천 소사 지역에. 12년 국회의원에 예. 8년 도지사에 그러고는 이제 대구에 내려가셨는데 아마 네. 서울하고 연고는 서울대학 다니신 몇 년 그거일 텐데 예. 아무리 서울이 그 모든 지역의 분들이 다 올라와서 사시는 지역이라 해도 그건 좀 아니지 않는가. 서울 시민들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문수 전 지사 이제 공천을 확정하면서 홍 대표가 보수 결집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김문수 후보를 보면서 보수가 과연 결집할 것인가. 오히려 보수가 또 한 번 더 깊게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더 침잠하는 이 수준으로 갈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안철수 후보를 도와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이 중도나 보수적인 입장인 서울 시민들이 이번에는 좀 전략적 선택을 하셔서 적어도 이제 모르겠어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12년을 예. 이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서울시를 한 정당에 또 한 시장이 12년을 그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예. 예, 그래서 좀 자유한국당 전략적 선택을 해주시기를. 우리 김문수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예. 아마 저 4월 10일쯤에 확정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비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대학교 다닐 때는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노동운동도 했습니다. 한일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예, 예,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그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 경기 부천 소사에서 3선의원을 했습니다. 예, 예, 예. 12년을 했는데 그 당시 뭐 국회를 계속 출입했으니까 네. 서울에 있었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또 재선 경기도지사도 했고 물론 뭐 최근에 대구에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때 급파했던 것이고 예. 그런 관점에서 행정 경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진보도 했고 젊을 네. 때 진보도 했고 네. 또 최근에 와서는 보수도 했고 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만 알려진다면은 진짜 괜찮은 제목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저 박성중 의원님과 진수희 의원님께 민주당에서 이 후보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싸움이 될 것 같다. 이런 후보를 한번 꼽아주신다면 뭐 물론 고지고대로 들으실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은 예예 한번 이 후보는 좀 피하고 싶다 민주당에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맞상대가 될 테니까요. 이 정의당 후보는 그 대상이 예. 이따 또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편파 방송입니다. 예, 저한테 먼저 물으셨으니까 예, 예.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글쎄요, 박원순 후보, 예. 박영선 후보, 우상호 후보 셋 다 네. 진짜 해볼 만한 그런 상대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래서 누가 더 쉬운 상대다 어려운 상대다를 딱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딱 콕 집을 수 없이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박성준 의원님. 예. 우선 뭐 여당의 박원순이라든지 우상호, 뭐 박영선 카드가 뭐 네. 어느 카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또 우리 안철수 음. 뭐 세 사람 어떤 그 민주당도 여당도 한 사람이 정해지고 네. 또 우리 저 안철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함께 예. 세 분의 어떤 경쟁력을 단순히 음. 당 빼버리고 네. 경쟁력을 비교한다면 음. 행정력, 정치력 또 여러 가지 어떤 통합 능력 네. 이런 차원에서 하나도 네. 김문수 후보가 뒤질 것이 없다. 아, 그 이런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예, 김문수 붙어볼 만하다. 후보한테는 적수가 안 된다. 붙어볼 만하다. 예, 예. 예, 근데- 적수가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진수입니다. 한 예. 말씀만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상대적으로 네. 우리가 그 경쟁하기 좀 손쉬운 후보가 아닐까 싶은 아, 게 손쉬운 후보다. 지난 7년간 박원순 시장이 경영했던 이 서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몸으로 체험한 박원순의 7년은 딱 한 가지예요.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그 대책이 피부로 체감한 게 미세먼지라고요. 매우 미흡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주민 뭐, 의원님. 저희도 지금 후보가 결정된 건 아니어서요. 네. 근데 그동안의 시정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 차원에서 녹아 있기 때문에 예. 어느 후보님으로 결정되더라도 서울시 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믿고 네. 있고요. 예. 또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그 중앙정부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앙정부를 지금 현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님이 잘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호흡들을 고려했을 때도 역시 민주당 후보가 가장 서울 발전의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님이 서울 은평에 지역구가 있으신데 예, 맞습니다. 예. 그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저요? 예, 서울시장 후보 중에서. 저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합니다. 아, 항상 그 입장을 쭉 견지하실 예정이시군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윤수아 의원님. 예. 사실 정의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나오나 이거부터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질문에 예. 우리 김문수 예. 전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예, 아까 예. 이제 말씀하실 때 옛날에 노동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제가 목포 교도소에 있을 때 그 이감 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던 적도 있어요. 아, 김문수 전 지사와요. 예, 예. 그리고 그때는 참 올곧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째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것이 우선 좀 안타깝고. 예. 그 목소리가 죽입니다. 늘 어째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 생각이 좀 늘 들더라고요. 안타깝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그 올드 보이들에 대한 그 눈물 나는 차출 모습 참 용쓴다라는 그 안타까움을 진짜 안타까우신 것 같아요. 예. 막 이제 보면 이제 뭐 제가 당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특히 비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홍보위원장님의 입장은 얼마나 힘드실까. 홍보본부장입니다. 이런 양반들 홍보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홍보하란 말인가. 위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은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보수를 새롭게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좀 해왔다면 그런 모습으로서 다시 좀 해볼 텐데 아마 다시 일어서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누가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그 안에서 가죽 잠바 벗으시고 좀 진지하게 논의하시기 바라고 저희들은 정의당은 뭐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 경쟁자도 계시고 바른미래당 또 자유한국당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젊은 미래의 지도자들 전현직 서울시당이 가장 당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예. 경선을 해서 거기서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그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정호진 전 서울시당 의원 여성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김종민 서울시당 위원장이 경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경선을 예정하고 있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박성준 의원님. 올드보이라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서 좀 예, 한 예, 가지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저도 수뇌부에 뭐 여러 회의를 참여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부 동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자유한국당이 뭐 한 세 사람 허고로 하니까 전부 올드보이라고 이제 덧칠을 해버리는데 그 중에 김태호 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기껏 나이 지금 50몇 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상의 인물을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뭐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성산이 없으면은 완전한 어떤 투자의 이익은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은 아주 위험성이 큰 투자거든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도 여러 가지 경륜이라든지 또 재능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겸비하고 있다. 또 요사이 뭐 나이 드신 분도 지금 65세 이상 되는 분도 한 750만 정도 되잖아요. 7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올드보이는 뭐 비단 뭐 나이로만 제가 나이를 올드를 말씀하시는 이야기 안 건 하고 아니에요. 그냥 날 같다는 전체 지금 그 이야기가 날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어떤 신문지상이라든지 또 방송이라든지 일부 여러 대다수의 의견은 상당히 늙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한때 이제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국당이 이런 공천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안타까운 게 아예 이번에 승산이 없다고 본다면 아예 정말 젊은 뉴페이스 30대 40대를 길게 보고 키운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더라면 오히려 유권자들이 서울 시민들이 다시 한번 쳐다보고 아 한국당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도 가졌을 텐데라는 좀 그럼 안타까움이 바른미래당에서 있습니다. 안철수를 빼지 마시고 30대 40대를 내시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뭐 그거랑은 다르지 안철수 후보랑은 이거는 똑같은 다르고요. 거죠. 네. 안철수도 오랫동안.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 그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 그날 과거에 멘토로 불렸던 윤여준 전 장관이 그 동시에 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실시간 검색 순위에 서울시장에 안 나갔던 것은 그러니까 2011년 서울시장에 안 나갔던 것은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라 아버지 권유에 의한 포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가 됐는데 진수 의원님 이게 진실이 뭡니까? 저는 진실은 모르겠는데요. 윤 장관님이 굳이 그날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좀 저는 좀 섭섭한 감이 들고요. 지금 양보다 포기다 그때 7년 전의 상황을 지금 와서 따지는 건 저는 별로 적절한 일 아닌 것 같고요. 당시에 5% 정도 되는 박원순 그 후보를 놓고 50% 넘는 그 안철수 후보가 불출마한 거는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절대 안철수 후보나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전에 양보했다는 거를 우리 쪽에서 계속 강조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거를 이번 선거에 활용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단지 이 양보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는 민주당 내 지금 경선 주자들이 박원순 현 시장을 상대로 자신들이 경선의 어떤 전략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거지. 이 바른미래당이나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옛날에 양보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이렇게 선거 전략을 짤 생각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진작에 그 말씀을 했어요. 안철수 위원장이. 자, 근데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김문수 전 지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단일화 카드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후보 단일화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다고 봐야죠. 지금 다 후보를 냈으니까. 아니 뭐 지금 후보는 나왔는데 뭐 막판까지 협상을 벌여서 단일화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제가 보기에는 없고요. 개인적으로도 저는 시당 위원장이 모르시면 모르시는 거죠. 없는 이야기나 다름없는 건데. 박성중 의원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금 116석을 가진 제1야당입니다. 이 야당의 어떤 조직력 간단한 것이 아니다. 보수 결집을 기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성산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사실 보수라기보다는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굉장히 약한 조직이다. 특히 그 바른미래당의 조직력도 당 지지도도 안철수 개인 예전에는 안철수 개인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지도가 30%를 넘는 공을 벌였는데 지금 와서는 많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양쪽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아까 개인 인물 비교에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개인 인물 대 비교를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대선 후보 때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비전 또 거기에 대한 내공 이런 게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결국 양강구도로 여당 후보와 저희 당 후보로 네. 양강구도로 갈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진수입니다. 예, 바른미래당에 예. 지금 굉장히 그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 쪼그라진 보수를 놓고 보수 결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한다.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이나 이 안철수 후보는 중도기 때문에 중도는 언제든지 양쪽으로 뭐 흩어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수 쪽에서는 예. 이쪽 중도 쪽으로 계속 확장을 해야지 그나마 당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 쪼그라든 보수 결집만 해서 어떻게 당선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중도 성향이 있는 안철수 후보를 통해서 보수까지 다 그 포용을 하고 중도까지 확장을 해야 이게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인정합니다. 그 인정- 오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인정합니다. 네. 우리 진수희 후보님의 확장성이 진수희 있는 후보를 전-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죠. 예, 진수희 전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동조하고요. 저희들은 보수를 결집하고 중도를 흡수해서 네.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예, 윤수아 의원님. 자유한국당 우리 홍보위원장님께서 홍보본부장. 본부장. 죄송합니다. 좀 말 좀- 본부장이 더 높죠. 예, 그런가요? 내 밑에 또 위원장도 있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116석이 갖고 있는 저력. 그 부분은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는 작동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약간의 논외의 경우와 같지만 실제 보면은 여론조사나 이런 지지율로 보면 보통 50에서 60석이 합당합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잘못돼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갑자기 또왜 입장이에요. 그 말로 아니 또. 왜 116석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본회의도 보이콧해 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기 저 재판장도 보이콧해고 완전 보이콧 전문 아닙니까? 보이콧 전문 한 적 그래서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혹시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아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래서 아까 여당에서 그 유도하잖아요. 전에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도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단일화되는 것에 대한 그 경계를 굉장히 단일화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일화될 그럼 거라고 하시려고? 아니요 아닌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니야. 저는 진수희 의원님이 네. 딱 보시면 이렇게 참 진중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딱 그러면서도 그 내공이 뭔가를 좀 깔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금방 잠깐 이야기했는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일화의 가능성을 바닥을 깔고 있다. 뭐 두고 보시면 알겠죠. 이번 지방선거보다는 지방선거 이후도 윤수아 의원님, 관심이 많군요. 윤수아 우리 의원님이 정치권에서. 검사를 했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자,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헌안 처리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개정하라고 또 한 바도 있으니 서둘러야 할 텐데 이게 왜 진척이 안 되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주민 의원님부터. 아니 뭐 저희는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빨리 법을 바꿔라라고 했고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라고 해서 다른 네. 국가기관이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쟁점도 아니고 예, 당연히 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답답한 상황을 좀 빨리 풀기 위해서 국회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성중 의원님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돼요? 정말 이 비서실장이 자꾸 이런 식으로 치고 노는 거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지만은 지금은 제왕적 비서실장도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서실의 황관정치 그만두라. 아, 환관잔치. 황관정치. 예. 지금 개헌도 또 남북관계도 국민투표법 개정도 전부 임종석 실장과 그 운동권 출신 청와대만 보이고 정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예, 것을 예.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우리 지금 의원님도 박주민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2013년도 헌법 불합치 판정이 있었습니다. 예. 2015년까지 하라고. 예. 그런데 2016년, 17년, 18년 지금까지도 민주당은 특별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경한 그 행동이 있었어야죠. 전혀 없다가 지금 개헌 관련 논의가 지금 이 사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드리고 싶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대한 반대 전혀 없습니다. 국민투표법 관련해서. 예. 다만 국민투표법은 개헌에 대한 부수법안이다. 개헌만 제대로 진행되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날 바로 다 예. 일괄적으로. 예. 제가 행안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행안위 소위에 이 국민투표법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월 27일 날. 예. 양 간사에 의해서 이거는 서로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올리지 말자 계류시키자. 이래서 계류된 겁니다. 아. 됐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뭐라 하니까 예. 어제서야 뭐 우리 그 진선미 뭐 이름을 들면서 그렇습니다만은 행안위 민주당 간사가 예. 뭐 기자회견을 해서 뭐 전부 책임이 우리한테 있느냐. 합의에 의해서 계류 다 쟁점 사항 계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행안위에 소위도 올라가 심의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계류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 일단은 뭐 저는 헌정특위 소속인데 헌정특위 차원에서는 여러 차례 예.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국민투표가 개헌하고 연결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개헌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더 이슈가 된 건 맞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헌법 개정과 상관없이도 이게 위헌성이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고치는 게 맞아요. 예.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예. 바른미래당의 진수입니다. 예. 이 개헌안 발의에서부터 이게 지금 이 논의에 이르는 과정, 그다음에 국민투표법 그 개정 논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보면 이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과정이 굉장히 오만하고 독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제 예. 그러면서 제가 갖는 의심은 뭐냐면 진짜 과연 개헌 의지가 있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나 명분도 충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적으로 국회에 가서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이게 개헌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런 그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을 이렇게까지 자극하고 푸시하고 네. 이러는 걸 보면서 과연 개헌을 할 의지가 있나 아니면 지방선거용으로 개헌할 의지가 있으니까 개헌안도 발의하고 아니요. 국민투표법 바꿔달라고 하고 그러면 개헌부터 먼저 아니,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자는 말을 아무도 안 하면 진짜 개헌할 의지가 없는 거 개헌도 안 아니요. 되죠. 누군가라도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야죠.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뭐 100석이 넘잖아요.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을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잘 다독거려 가면서 그들을 끌어들여야 이게 개헌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이렇게까지 경우에는 자극을 하는 사실은 거는 지방선거 때 개헌하지 않겠다는 거 말고는 아무 입장도 없었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계속 입장이 변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과정이 사실은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예. 개헌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 중재를 거예요. 설게요. 거기까지는 가만히 오케이인데 있었으면 됐겠습니까? 너무 밀어붙여요. 중재를 설게요. 짧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은 국민투표법을 바꾸는 문제는 국회의 잘못이에요. 이것을 이건 개헌하고 연결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2014년에 그 이전에 불합치하고 했어야죠. 2015년 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거 못했잖아요. 시간은 몇십 초 남겨놓고 그런데 또 이 학교 불이 5일 붙었습니다. 날 자. 선거법 심사 소위에 자한당 불참했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 어떻게 느껴지냐면 알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맞아요. 과정이 자,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해서 개헌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을 우리 진행시키려는 박주민 의원님, 윤수아 의원님, 숨어있다. 박성중 의원님, 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